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레이어 설정한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레이어 설정. 자, 이 레이어 설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새로 시작했을 때 그냥 시작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전에 했던 레이어 설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CAD 화면이 불러와지죠. 그럼 다시 레이어 설정을 해야 돼요. 귀찮게. 자, 그러면은 내가 지난주에 레이어 설정한 거를 불러오고 싶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CAD를 실행시키시고요. 자, 먼저 CAD를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키시고 창을 이제 이렇게 띄워 줘야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 파일에 가셔가지고 new, 우리말로 따지면 세문서로 들어가시면 돼요. 파일에 new. 자,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템플릿 확장자명은 DWT로 저장한 이 파일이 보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A 노건호 다시 레이어라고 설정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뜨나요? new 들어가니까. 그걸 선택해 주시고 열기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레이어 설정한 게 이렇게 불러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AD 처음 시작하실 때 그냥 막 시작하시면 안 되고 꼭 이 뉴에, 파일의 뉴에 가셔가지고 템플레이트에서 요 본인이 레이어 설정한 작업 파일을 꼭 불러와 주셔야 된다는 거.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꼭 선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 그리기 연습을 진행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33페이지는 했으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고 34페이지는 좀 단순해 보여서 그냥 패스하고 단순해 보이는 걸 좀 할까요? 4번에 오른쪽 거 한번 해볼게요. 4번 오른쪽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명령어도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요거를 간단하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명령어도 배워가면서 더 세부적으로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처음 시작은요 렉탱글로 많이 시작을 하죠. 사각형 그리기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꼭 ESC 꼭 2번 이상 눌러주시고요. REC 명령어 집어넣으시고 REC 엔터, REC 엔터. 첫 번째 시작점은요 0,0을 찍어주시고요. 0,0. 첫 번째 시작점은 0,0을 찍습니다. 두 번째 시작점은요 150, 골뱅이 찍고 150, 120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골뱅이 찍고 150, 120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각형 그려졌는데 사각형은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위인데 요게 시계로 따지면 11시 방향인가 11시 방향 쪽으로 사각형을 한 점을 찍어 사각형을 그렸죠. 그 다음에 꼭 주의할 점은요 사각형을 그렸으면은 꼭 줌 기능을 꼭 한 번씩 해주세요. 줌은 Z 엔터, A 엔터, Z 엔터, E 엔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화면 조정할 때 약간의 화면 보는 게 덜 불편해요. Z 엔터, A 엔터, Z 엔터, E 엔터 꼭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린 직사각형이 화면에 꽉 차게끔 그려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렉탱글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꼭 와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이제 폭파, 여기서 분해라고 하는데 익스플로라 명령을 쓰셔야 합니다. 단축키 X 엔터, X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이 이게 분해가 돼요. 왜 선을 분해시키냐? 우리가 이제 옵셋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분해시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옵셋을 할 때 이게 전체 다 옵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직사각형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불편하니까 작업하시기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보조선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있는 육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직선을 먼저 간격 띄우게 해볼까요? 수직선 같은 경우에는 20mm, 55mm 두 번 띄우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ESC 누르시고 5 엔터. 5 엔터 눌러주시고 20 엔터. 왼쪽 수직선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클릭합니다. 그럼 선 하나 만들어지죠? 다시 ESC 눌러주시고 5 엔터. 이번에 55 엔터 집어넣으시고 다시 두 번째 수직선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오른쪽 클릭합니다. 보조선 두 개 다 완성됐어요. 그죠? 보조선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시면 색깔을 좀 달리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거는 외형선, 즉 형상 부분이 아니고 내가 어떤 외형선을 그리기 위한 보조적 역할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빨간색이 제일 잘 보이겠네요.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선. 그리는 김에 오른쪽도 그립시다. 오른쪽 14mm 있네요. 그죠? 다시 5 엔터, 14 엔터. 오른쪽 수직선 클릭하고 왼쪽으로 14mm. 마찬가지 얘도 색상은 빨간색으로 바꿔주십니다. 빨간색. 자, 색상을 바꾸는 거는 요 특성 창에 가셔가지고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요 첫 번째 칸에서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색상이 임의대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 됐으면은 이제 가운데 중심선에 해당되는 또 보조선을 그려야겠죠. 자, 120의 반이니까 60mm가 되겠네요. 그죠? 5 엔터, 60 엔터. 얘는 어느 선이 상관없어요. 그죠? 아무 선에 찍고 안쪽으로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그러면 다 됐어요. 다 그리는 건 다 그렸고, 자, 이제부터는 안에 육각형을 이제 그려봐야겠는데, 육각형을 그리려면요, 먼저 원을 그리셔야 돼요. 원은 파이 20과 파이 60 두 가지를 먼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ESC 누르신 다음에 C 엔터. 교차점이죠? 자, 주목. 여기 지금 이제 교차점이 또는 중간점이 이렇게 그 특징점이 나와야 돼요. 오스냅에서 나온 특징점, 그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라고 분위기 알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왜냐면 이제 그 세팅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 삼각형 기호가 안 뜰 경우에는 밑에 오스냅을 보시고 오스냅에 불이 들어왔는데도 안 된다. 삼각형 기호가 안 뜬다. 그러면 설정에 가셔가지고 여기 끝점, 중간점, 중심, 4분점, 교차점, 접점이 체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이 다 돼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면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교차점 찍어주시고, 그 다음 직경값이 20이에요. 그죠? 옵션 D 엔터 하신 다음에 20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반복자 다시 C 엔터. 똑같이 교차점 찍고, 이번엔 D 엔터 하신 다음에 60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 두 개를 완성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수 기입하는 거를 이제 진행할 거예요. 오늘은 치수 기입하는 거를 진행할 거다 보니까 여기 이제 툴바에 치수 툴바가 떠 있어야 돼요. 치수 툴바. 또한 단축키가 있긴 있는데 이 치수 기입할 때 단축키는 잘 안 써요. 그래서 뭐 저도 이 단축키를 100% 다 외우진 않아 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단축키 몇 개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로 쓰는 것 중에. 그래서 이 직경값을 기입하는 단축키가 아마 D라고 해가지고 DIM D를 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명령 한번 쳐볼게요. 이게 진행이 되나 안 되나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DIM D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DIM D. 자, EIM D라고 치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에서 요거 아이콘 명령어 보이시죠? 원을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거. 이 상태에서 엔터 치시고요. DIM D에요. 그 다음에 이 원을 찍어주시, 원을 찍어주시게 되면 여기 치수가 뜰 거예요. 이렇게. DIM D. 예, DIM D.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차피 치수 기입하는 거는 주로 툴바를 많이 활용합니다. 치수 기입할 때는 툴바를 띄워놓고 치수 기입하셔도 상관없어요. 툴바 같은 경우 여기 다이메탈 써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툴바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한 회색 창에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토캐드에 들어가시게 되면 상단부에 디멘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요게 체크되어 있으면 현재 툴바가 바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시커먼 회색 창에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토캐드를 가리키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셔도 되고요. 요 내용 부분은요, 다시 치수 기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걸 하고, 치수를 한번 기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내가 그린 게 정확하게 파이 60으로 그린 건지 아니면 파이 30으로 그린 건지 한 번쯤은 검증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요, 이제 폴리건을 이용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폴리건은 단축키가 POL이죠. POL 넣어주시고요. POL.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총 몇 개냐면 6개죠. 옵션 6을 집어넣습니다. 6 집어넣으시고요. POL 엔터 6 엔터. 그 다음에 중심점은 당연히 이 원의 중심점을 찍어주시면 되겠고, 원의 중심점. 그 다음에 원의 내접이냐 외접이냐. 자, 형상을 보시게 되면 외접이죠. 바깥쪽이죠. 그죠? 그래서 C 엔터. 그 다음에 방향을 잘 보고 가리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0도 방향으로 가리켜서 원호의 4분점을 찍어주시면, 원의 4분점 찍어주시면 이렇게 육각형이 완성이 되겠네요. 0도 방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다 됐으면 이제 파 20짜리 원 3개를 그려야 돼요. 그죠? 요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R20 그 모서리에 필렛 들어간 부분 있죠? 거기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거기 필렛을 먼저 주고 작업을 진행하면 쉽게 원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리냐면 ESC 눌러주시고 필렛 F 엔터, 필렛입니다. F 엔터. 그 다음에 R 엔터. R 값이 얼마냐면 20이죠. 20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선과 수직선을 차이도 찍어주시면 되겠죠. 클릭 클릭. 이거 기억나시죠? 안 잘리는 얘기죠. 자, 안 잘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F 엔터, T 엔터, F 엔터, T 엔터 들어가셔야 돼요. 필렛에 트림. 그 다음에 또 트림 하겠다. T 엔터, T 엔터. F 엔터, T 엔터, T 엔터. 그 다음에 다시 선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잘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 다시 엔터 한번 또 치시고 밑에 또 마무리 지세요. 클릭 클릭. 그러면은 필렛 2개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도면을 그리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명령어를 중복 사용하셔도, 그러니까 도형이 선이 이게 중복되게끔 그리셔도 설계에서 도면 작업할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단 어떤 때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를 가공 쪽으로 넘길 때, 저 캠 쪽으로 넘길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깎아야 된다. 예를 들어 CNC 선반이라든지 머시센터 장비를 이용해서 가공을 들어가야 돼서 캠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럼 그때 그 캠을 맡아서 하시는 작업자분들이 제일 짜증내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선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거 아까 필렛 2번 줬잖아요, 기자. 그러면 선이 2개로 중복되어 있어요. 그런 거 잘 판단해서 선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선을 선택해서 지워주셔야 돼요. 한 번 정도. 그래서 무조건 도면상의 선은 하나다. 근데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명령어를 중복으로 입력해서 선을 2개씩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면을 그릴 때, 그러니까 도면을 프린트 해가지고 볼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파일을 가지고 캠 작업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 됐으면 다시 이제 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은요, C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세요. 이 원호 있죠, 원호. 이 원호를 살짝 건드려 주시면 여기 중심점이 보일 거예요. 원을 살짝 건드려 주시면 중심점 보이죠? 여기 찍고 여기 찍으시면 돼요. 중심점 클릭. 그 다음 D 엔터, 20 엔터. 원이 그려진 거죠.
간단하죠? 자, 다 됐으면은 이제 카피 명령어를 이용해서 나머지 두 개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ESC 누르시고 CO 카피 복사하겠다는 거죠. CO 엔터. 자, 원본 원 클릭하시고 클릭 엔터.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 클릭하시고 클릭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처럼 건드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호를 건드려 주면 중심점 나오죠? 클릭. 마찬가지로 여기 교차점 클릭. 이렇게 하면 원 3개가 다 완성됩니다. 건드려 주세요. 여기 특지점이 안 나오면 원호를. 만약에 어려우시면요, 그냥 명령어 3번 쓰세요. 서클 명령어. C 엔터 하셔가지고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다 하셨으면 마지막 못따기 들어간다. 못따기에는 CHA, 챔퍼. 그 다음 D, 거리 D. 자, 첫 번째 거리값은 20, 두 번째 거리값은 10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20에 10. 자, 20mm는 어디에요? 여기 수평선이죠. 그죠? 수평선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 두 번째 10mm 수직선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테이퍼 형상이 완성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수평선 클릭, 수직선 클릭. 그럼 이렇게 완료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1차적으로 도형은 다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치수기 및 중심선 그리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보조선 하나 그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엔터 2번 치신 다음에 여기 밑에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트림 명령어, TR 명령어를 이용하셔가지고 선이 쓸데없이 길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다 잘라주시는 게 좋죠. 나중에 수정 작업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쓸데없이 많이 튀어나왔는데,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트림으로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은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도면을 보니까. 그 도면을 보시고 최대한 중심선도 비슷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 됐으면은요, 이 선들을 다 선택해 가지고요, 레이어 가셔서 중심선으로 바꿔준다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중심선 바꿔주겠다. 자, 중심선으로 바꿨을 때 점의 간격이 저는 점의 간격이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선 하나에 점이 2개밖에 안 찍혔네요. 아니면 아예 점이 없네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 LTS. 자, LTS 기억나시죠? LTS 가셔가지고 1mm 비율을 0.3으로 줄이라고 했어요. 0.3. 1.0을 0.3으로 줄여주시면 이렇게 점이 조밀조밀하게 나옵니다. 다 됐으면 LEN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LEN TE 길이값을 5mm 정도 잡아주신 다음에 이 원의 트림으로 잘라진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약간씩 오버되게끔, 선이 좀 넘어가게끔 좀 늘려주시면 도면이 아주 이쁘게 잘 나오죠. 여기까지가 완성이 되겠습니다.